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해당하면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과태료도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내실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은 외우세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용으로 전락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24년 12월 31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일몰제 연장이 필요했는데 이게 24년 12월 31일 바로 이 마지막 날에 다시 공포를 해서 2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된 부분이 이제 일몰제 연장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것들을 확인하는 동안에 아주 큰 이 지뢰를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받으려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이거를 모르실까봐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괜히 냈다가 나중에 뒤로 물으려면 기간 내에 물러야지, 또 나중에 물으면 과태료 3천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거 아낄 수 있게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취득세 감면용입니다. 많은 혜택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문재인 정권 때 온갖 혜택 준다고 취득세 감면, 보유세 감면, 양도세 감면 전부 해주는 유일한 창구로 만들어서 여기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렸죠. 몰렸는데 이게 1년 만에 2018년 9.13 대책이죠. 이때 혜택이 다 종료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지금은 단기 임대 사업자도 없어졌고 유일하게 이제 장기만 남아있잖아요. 장기. 10년짜리만 남아있고 요게 비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 놓으면 바로 종부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당하는, 주택세에서 종부세만큼은 제외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남아 있고, 사실상 모든 부분의 혜택은 사라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10년짜리 들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10년이라는 게 강산이 변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지금까지도 운용하시는 게 뭐냐면 취득세 중과가 너무 세기 때문이에요. 취득세 중과가 8%, 2주택 8%, 3주택 12%잖아요. 물론 비조정 지역은 이게 3주택부터죠. 3주택부터 8%, 그 이상 이제 12%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강남에 만약에 주택을 두 번째 주택을 사게 되시면 8%, 강남 3구 용산을 사게 되면 8%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셉니다. 이거는 아파트 말고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산과 강남 쪽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3주택 이상이신 분들 투자할 때 이 취득세가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취득세가 센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려는 수요들은 뭐 때문에 할까요?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나는 5억, 6억, 7억짜리 주택, 소액 주택을 사는데 너무 부담스럽죠. 8%면은 뭐 6억짜리 사도 7천 얼마씩 취득세가 나와버리니까 아깝죠. 예, 너무 세니까 요거를 감면받기 위한 길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예요. 이거를 내면 이제 신축 주택에 한해서만 이 혜택이 있긴 합니다. 신규 원시 취득의 보존 등기를 내는 경우에는 이 85%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재개발 추진 지역들, 초기 재개발 지역들, 입주권이 나오는 이 신축 매물들을 요거를 통해서 취득세 감면까지 받고 아주 알뜰하게 사서 모으는 투자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나마 이렇게 길이 유일하게 열려 있는 겁니다. 6억짜리 샀는데 7천 얼마. 원래면은 뭐 6, 700밖에 안 하는 게 거의 뭐 따지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거를 감면받기 위한 혜택이 있으니까 어차피 재개발이면 나는 장기로 가져간다. 그랬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괜찮은 거죠. 게다가 비조정지역이면 종부세 합산 배제까지 되니까 안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유일한 길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12월 31일까지였거든요. 예, 취득세 감면.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31일에 발표를 해서 27년 12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된 거예요. 연장. 그러면서 다시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혹여나 이렇게 요건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경우 중과 12% 때려 맞는 게 아니라 12% 때려 맞는 거에서 85% 감면을 받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유일하지 않죠. 윤석열 정권에서 110 대책이 나옴으로써 이게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니까 내가 만약에 2주택자면 새로 사는 것도 2주택으로 취급받아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강남 용산을 살 때는 뭐 8%로 맞겠지만 비조정 지역, 뭐 마포나 성동구를 살 때는 그냥 1%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열렸기 때문에 사실 이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유일한 길이고요. 2주택 이내다라고 하면 110 대책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써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좀 뒤로 미루는 게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거 아니면 뒤로 미루는 게 훨씬 상책인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보셔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취득을 하시는 게 맞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물어보시면 돼요.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요건. 요건이 안 맞으면 감면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난 취득세 감면을 받을 걸로 알고 투자를 했는데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7천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추가로. 남들은 6억에 사는데 나는 7억에 사는 꼴이 되는 겁니다. 1억 손해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거는 잘 지켜야 돼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 감면 기준.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취득 가액 수도권 6억, 지방 3억입니다. 이거 내로 들어와야 돼요. 가액 기준. 두 번째는 면적 기준입니다. 이게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에 생긴 거예요.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취득세 감면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10년입니다. 10년. 지금은 10년. 이제 6월부터 6년 단기 임대사업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확실히 법으로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추가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년짜리로 하는 게 맞아요. 확실해지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대료의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돼요. 어떻게? 이전 계약 5% 이내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해서 올리면 이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다 토해내야 돼요. 혜택 받은 거. 그래서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10년 동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취득하시고 60일 이내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잘못 등록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감면을 못 받은 거예요. 이거는 등록은 되는데 감면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하시고 60일 이내 임대주택 등록 어디에다가 지자체에다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을 주는 건 이 공동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최초 분양 취득일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죠? 아니, 재개발하는데 신축이 어떻게 재개발이 돼요? 네, 이거 너무 공부 안 하시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재개발이 이 구역 지정되기 전에 행위 제한 곳이 떨어지기 전에는 얼마든지 부셔서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부셔서 새로 다세대로 지으면 하나의 입주권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이 시기가 행위 제한 고시 전까지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완벽하게 권리 산정 기준이 부합하는 경우 전혀 하자가 없는 경우엔 입주권이 나옵니다.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런 것만 찾으시는 분 많아요. 왜냐하면 재개발은 오래 걸리는데 오래된 거 사시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임대도 못 맞춥니다. 하늘에서 비 줄줄 새고
보일러 바로 나가고요. 이거 관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치워주고 하기 너무 힘드니까 아예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금도 아끼고 또 귀찮음도 줄이고 나중에 감정가액도 높이 받고, 왜냐하면 이런 데 보면 신축이나 구축이나 가격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선수들은 이렇게 취득세 감면 받고 재개발 투자하는 겁니다. 자, 요건 꼭 지키셔야 되고, 여기서 함정, 지뢰 나옵니다. 뭐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임대사업자 돼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감면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건축주로부터 처음 지은 사람이죠. 지은 사람. 이 사람 거를 내가 매입하는데 그 매입하는 물건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어요. 원래는 이게 2년 되든 4년 되든 5년 되든 건축주가 최초로 분양하는, 처음 분양하는, 그전에 그냥 임대만 맞추고 있다 분양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개정이 돼서 2년만 됐더라도 누가 전입신고하고 임대로 들어간, 단기 임대도 포함입니다, 입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 임대한 이력이 있는 걸 잘못 샀다가 감면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수가 여기서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건축주한테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거를 증명을 받고 주택임대사업자 내시면서 감면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거 잘 모르시는 분 많겠죠. 정말 투자하는 게 수능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모르면 돈으로 이거를 감당을 해내야 되니까 최악이죠. 그래서 건축주의 임대를 한 이력이 확인이 되면은 있을 경우에 감면 언감생심 못 받고요. 8% 12% 피해가지고 들어가려고 10년짜리 들어가는데 그냥 몇 천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이 적지 않잖아요. 사실 5, 6억짜리 사는데 6, 7천만 원 때려 맞으면은 얼마나 피눈물이 납니까?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고 경기도 안 좋은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몇 천만 원 손해를 본다. 여기서 머리를 좀 더 써보면은 우리가 24년에서 25년에 준공나는 신축주택에 한해서는 해당 주택, 주택수 제외, 취득, 보유, 양도 주택수 제외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번에 120에 그게 나왔었습니다. 이 이전에 준공난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주택수 제외해 주는 게 한시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27년까지예요. 27년 12월 31일까지 24년, 25년 준공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상관없이 빼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24년, 25년이 아닌 그 이전에 기존 주택은 요건만 맞으면 주택임대사업자 내면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거죠. 내가 2주택 이내인 경우에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건축주가 임대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 그래,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최초 분양 85% 혜택 보는 거 감면 말고, 이게 기존에 지어진 거면 24년 이전에 뭐 23년까지 준공된 거면 120 대책으로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로 주택수 제외 혜택을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로 해서 나는 8% 12%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규 주택 최초 취득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85% 감면 받는 것, 그거는 못 받는다고 했어요. 임대 기록이 있으면. 그럼 임대 기록이 있는 주택이면 나는 기존 주택 120 대책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우회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찍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먼저 기존 주택 23년까지 지어진 거죠. 24년, 25년 신축이 아닙니다. 기존 주택
한시적 주택수 제외, 이게 120 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주택 24년 25년 준공된 거 아닌 그 기존에 지어진 거를 기존 주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의 혜택이에요. 그럼 주택수 제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수 제외 효과도 이제 27년까지. 예.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비종정 지역을 사는 경우에 1%입니다. 예, 1%. 그래 너무 좋은 거죠. 기존 주택을 살 때. 이걸 쓸 수 있으면요. 신규 취득 85% 감면받는 것보다 더 취득세를 덜 내는 거예요. 기존 주택인 경우에. 그래서 지금 체계에서 취득세 감면을 최대한 보기 위해서는 가장 상위가 110 대책을 쓴다. 24년, 25년 준공주택 최초 분양이던가 아니면 23년까지 지어진 기존 주택이던가. 예, 둘 중에 하나를 쓰면 2주택자까지 비조정지 1%. 그런데 이걸 못 쓰는 사람은 3주택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걸 못 쓰죠. 그리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지역 들어가면은 바로 8% 때려 맞으니까 못하죠. 자, 그런 분들이 쓰는 마지막 보루가 신축 찾아서 분양받아서 85% 감면 받는 거예요. 근데 찾았던 그 신축 주택이 난 85% 감면 받아야 되는데 임대를 한 이력이 있는 주택인 경우 최초 분양이라 할지라도 나는 85%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주택, 3주택 이상의 120 대책을 쓰실 수 없는 분들은 무조건 신축주택으로 85% 주임사 감면을 받아야 되는 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축주가 임대를 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2주택 이내까지는 방법이 많아서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게, 자, 24년, 25년 준공된 주택을 찾아서 내가 최초 취득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주택수 제외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어진 건 기존 주택으로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 받을 수 있고요. 상식적으로 기존 주택하면 그냥 23년까지 지어진 주택이겠거니, 그럼 당연히 내가 임대사업자 내면 주택수 제외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함정이 있어요. 함정. 기존 주택의 정의. 기존 주택은 23년까지죠. 23년까지 지어진 주택이면서 이게 분양이면 안 돼요. 분양이면 안 돼요. 신규 취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아니 23년, 22년, 뭐 18년 이때 지어졌는데 내가 최초 분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최초 분양인 경우에 해당하잖아요. 매도인이 일반인이 아니라 이 집을 지었던 건축주였어. 이러면 주택수 제외가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죠. 24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 승계에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기존 주택으로서 주택수 제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형광펜으로 칠했죠. 신축 후 최초로 유상 승계에 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걸 일반인이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2018년에 준공된 거여도 최초로 내가 유상승계 취득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으로서의 주택수 제외를 받지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신축 후 최초 유상승계 취득하니까 이거를 기존 주택으로 인정 못 받으면은 차선책으로 그러면은 내가 120 대책으로 주택수 제외는 안 되더라도 85% 감면은 그럼 받을 수 있나? 어차피 주택임대사업자하고 최초 유상승계 취득이니까 신축으로 85% 감면 받을 수 있나? 이게 두 번째거든. 두 번째. 120 대책을 만약에 기존 주택으로 인정 못 받아. 예? 못 받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120 대책 수혜를 받기 위해서 주택수 제외 받기 위해서 샀는데 당연히 23년 이전에 지어졌으니까 내가 신축 후 최초 유상승계가 아닐 줄 알았는데 매도인이 건축주였네? 짓고 나서 처음 분양하는 거였네? 내가? 이런 경우에 주택수 제외는 못 받아도 차선책이라 주택 임대사업자로
최초 유상승계 취득한 주택도 85% 신축으로 인정받아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설명했던 게 뭐죠? 이 85% 감면을 못 받는 경우. 자, 18년에 지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25년에 매도를 하는데 이 사이에 임대를 안 넣고 공실로 놔뒀을 리가 있나요? 거의 그럴 리가 없죠. 거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분양하면서 미분양으로 시간을 보냈으면 모르겠지만 이 긴 시간 동안 그러지 않았겠죠. 임대를 놨겠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진짜 2010년, 2011년 것도 신축후 최초 유상승계 취득이 있단 말이죠. 제가 투자 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재개발 투자하다 보면은 진짜 신축한 다음에 꽤 지난 다음에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다가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팔고 있다가 투자로 본인도 가지고 있다가 몇 개만 분양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파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전세 놓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게 개정이 되면서 못 받습니다. 85% 감면을 못 받는 주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최악의 케이스인 거예요. 나는 이 주택 이해하고 취득세 감면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주택수 제외될 줄 알았는데 85% 감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준공일자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임대 이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85% 감면을 받는 케이스에는 임대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특약사항에 임대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꼭 넣으셔야 돼요. 꼭 특약사항 넣으셔야 되고요. 또 120 대책에 하란 기존주택 23년 이내에 지어졌다고 해도 주택수 제외로 안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010년, 2018년 이때 지어졌어도 내가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분양주택일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인이 혹시나 건축주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120 대책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주택수 제외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축이고 최초 분양이고 임차 기록이 있어도 무적으로 주택수 제외되는 게 바로 24, 25년 준공 주택입니다. 120 대책의 첫 번째죠. 이건 주택수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취득세 감면 받으려다가 못 받는 케이스들, 뒤통수 맞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오늘 알려드렸는데 두 가지 꼭 챙겨야 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120 대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받을 땐 뭘 조심해야 되는지, 특약사항 뭘 넣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취득세 감면, 절세를 아는 만큼 제대로 해야 수익률이 극대화되고 그 수익은 100%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100% 완벽하게 수익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취득세를 감면이 아닌 중과를 맞게 되면 수익률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때려 맞고 수익률이 투자를 왜 하나 싶을 정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억짜리를 6억 7천에 사는 셈이에요. 남들은 6억 사는데 나는 6억 7천. 7천 더 비싸게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120 대책, 주택임대사업자 무조건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쓸 수 있고 절세가 가능할 줄 알았으나 그게 안 되는 케이스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보시고 꼭 무언가를 사거나 투자를 할 때 미리 좀 물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실수 나오면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라 몇천만 원, 거의 억 단위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한강변이면서 역세권의 재개발 추진하는 곳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투자 트렌드가 요즘엔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소액으로 서울의 상급지를 들어가는 투자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이 들어가는 과정에 120 대책을 쓸 수 있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85% 감면 받으면서 최대한 절세로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2억대 초반으로 최소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상급지, 지금 현재로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2억대 초중반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아주 좋은 우수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 노량진의 8개 구역 아파트가 되면은 25억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25억 이상.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고, 또 흑석보다도 훨씬 좋죠. 급행노선. 그리고 한정거장 가면 여의도, 한정거장 가면 용산. 아주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1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뷰가 나오는 호수들이 꽤 있죠. 여기가 인기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지금 대우에서 지을 부지나 또 옆에 지주택도 진행 중에 있고, 여기도 한강변 아파트로 인기가 많아질 자리입니다. 이제 노량진은 전부 다 아파트로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 남은 추진지, 뭐 모아타운이 된 지역도 있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이런 데 투자할 때 이미 아파트는 25억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매매가 5억대 중반, 거의 권리가액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 분담금 해도 뭐 10억 내외밖에 안 되는 투자금으로 25억 아파트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추진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투자처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로 상급지 가는 거에 급급하시기보다는 장기로 우량한 입지에 좋은 매물을 싸게 사는 게 투자의 근간입니다. 앞으로도 이 6억 이하로 투자금 1, 2억 정도로 서울의 한강변이나 역세권의 재개발 추진지, 상급지의 재개발 추진 지역들, 추천하는 지역들 제가 하단 고정 댓글로 블로그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누르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좋은 부동산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